没钱就没钱嘛，何必打肿脸充胖子？你累不累？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维他命 중국어의 텐텐입니다. 영화로 배우는 중국어, 后来的我们, 먼 훗날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08년 한 해 샤오샤오와 젠칭은 정말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새해를 맞이하러 이 두 사람은 고향으로 갑니다. 사실 돈도 없었지만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거짓으로라도 폼을 좀 잡고 싶었나 봐요. 차도 빌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선물도 잔뜩 사서 고향으로 갑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영상 먼저 보도록 할게요. 没钱就没钱嘛，何必打肿脸充胖子？你累不累？累，就是因为这破地儿我才成累。我不装，我不装，别人怎么看我？我就不应该回来。 고향 친구들과 다 같이 모였는데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일찍 돌아온 친구들이 오히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젠칭이 처지를 대충 눈치챈 것 같아요. 동창회에서 눈 딱 감고 한번 크게 쏘려고 했으나 그것도 계획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인 젠칭은 친구들 앞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다음 날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소리 하십니다. 자, 볼게요. 젠칭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没钱就没钱吧,何必打肿脸充胖子?你累不累啊? 자, 단어 볼게요. A지요, A 하면요. A면 A인 거지 란 뜻입니다. 자, 뒤에는 何必, 뭐뭐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그리고 打肿脸充胖子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은 한번 외워주세요. 일부러 자신의 얼굴을 때려서 붓게 하여 살찐 사람인 채 하다 란 뜻입니다. 팡즈가 뚱뚱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 뜻은 억지로 허세를 부리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채 하다. 자, 이 표현은 死要面子, 죽어도 체면 차리다. 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累, 이거는 지치다, 피곤하다 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没钱就没钱吧. 돈이 없으면 없는 거지. 억지로 체면 차릴 필요가 있니? 你累不累啊? 피곤하지 않니? 자, 그랬더니 젠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累, 피곤해요. 지쳐요. 뭐 이런 의미죠. 就是因为这破地儿我才这么累. 자, 단어 보겠습니다. 因为 하면 뭐뭐 때문이다. 破地儿, 여기서 포 한번 볼게요. 망가지다, 파손되다, 시시하다, 하찮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시하다, 하찮다, 보잘것없다 라는 뜻이겠죠. 자, 뒤에 있는 띠, 여기 얼자를 붙여서 띠얼, 이거는요. 자리, 장소를 말합니다. 해석하면요. 바로 이 거지 같은 곳, 포디얼, 이 시시한 곳,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지 같은 곳은 고향을 말합니다. 바로 이 거지 같은 곳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란 뜻이에요. 말을 좀 세게 하네요. 자, 뒤에 이어서 볼게요. 我不装,我不装别人怎么看我. 여기에서 装이라는 단어는요. 뭐뭐 인체하다, 가장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본 打肿脸充胖子와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我不装 이 말은요. 我不装作有钱的话, 자, 이 말입니다. 내가 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으면, 자, 이런 말이에요. 자, 뒤에 别人怎么看我?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척 안 하면, 있는 척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무시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말이죠. 자, 뒤에 我就不应该回来. 내가 돌아오지 않았어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뜹니다. 아버지가 이 말 듣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자,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젠칭은 여러 가지로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베이징에서 잘 나가는 척하며 크게 한턱 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처지도 들통나고 식사값도 고향 친구가 미리 계산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你说等到你有一天真的挣到了大钱，你再好好请同学们吃顿饭，好不好?
이 부분을 자료 화면으로 넣고 싶었는데요. 이 친구가 술 취한 목소리에다가 발음도 좀 부정확해서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说 이거는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해석은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等到 이거는 어느 때가 되다, 어느 때에 이르러 란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有一天 언젠가, 어느 날 挣钱 돈을 벌다 란 뜻입니다. 挣到了大钱 하면요. 큰 돈을 벌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하면요. 언젠가 너가 정말 큰 돈을 벌면 그때, 언젠가 너가 정말 큰 돈을 벌 때에 이르러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요. 好好 자, how를 중첩했는데요. 잘 뭐뭐하다, 제대로 뭐뭐하다 란 뜻입니다. 자, 보통 뒤에 얼자를 붙여서 好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好好学习 하면요. 공부 잘해라 란 뜻이고요. 好好休息 하면요. 잘 쉬어라 란 뜻입니다. 그 다음이요. 请 누구누구 吃饭 하면요. 누구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하다 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뚠 이거는 밥이 양사예요. 보통 끼니를 말합니다. 한 끼니, 두 끼니 이렇게요. 자, 해석할게요. 언젠가 너가 정말 큰 돈을 벌면 그때 친구들한테 제대로 한턱 내라. 알았지? 자, 이 친구가 술 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남자한테는 체면이 엄청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로 우습게 되면서 젠칭이 많이 괴로워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상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래 설명란에 첫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哎，建清，哎，那你在哪儿吃年夜饭呢？在北京啊，我吃火锅呢，烧烤、烤鸭都有，反正不用再吃你那个年豆包了。我还给你留着呢。哎，你别瞎操心了啊！ 샤오샤오와 젠칭은 2009년 새해부터 말다툼을 하더니 1년 내내 순조로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젠칭은 속에 무슨 화가 그렇게 많이 쌓였는지 사람들과 시비 붙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샤오샤오도 이젠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젠칭이 집주인이 방도 빼달라고 해서 조건이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되는 일 하나 없이 한 해가 그냥 가버립니다. 또 설 전날입니다. 이번에는 고향집에도 못 내려갔나 봐요. 젠칭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를 하셨네요. 자, 그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십니다. 建清啊，那你在哪儿吃年夜饭呢? 자, 年夜饭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음력 12월 30일 제야에 먹는 음식입니다. 섣달 금음날 저녁에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니에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젠칭이 고향에 못 내려오니 아버지는 아들이 이 니에판을 어디서 챙겨서 먹는지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해석할게요. 젠칭, 그럼 너 어디서 니에판 먹니? 너 어디서 제야 음식 먹니?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랬더니 젠칭이 약간 짜증나는 그런 말투로 얘기해요. 在北京啊，我们吃火锅呢，烧烤、烤鸭都有. 자, 여기에서 火锅 하면요. 샤브샤브를 말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烧烤. 자, 이거는요. 고기나 야채 따위를 불에 굽다란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고기구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뒤에 있는 烤鸭, 오리구이입니다. 베이징 烤鸭, 북경 오리구이 이거 유명하죠? 자, 해석할게요. 베이징이요.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니에판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호거 먹고 있어요. 자, 뒤에 너가 있잖아요. 자, 이 문장은 원래는 我们正在吃火锅呢. 우리 지금 호거 먹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고기구이, 오리구이 다 있어요. 反正不用再吃你那个碾豆包了. 碾豆包 자, 앞에 한번 나왔었죠. 자, 쉽게 표현하면 팥이 들어있는 찹쌀떡 같은 것입니다. 젠칭 아버지가 니에판 준비하실 때 항상 만드시는 그런 음식이에요. 자, 해석할게요. 어쨌든 아빠의 그 찹쌀떡 더 먹을 필요 없다고요. 참 세게 말하네요. 아빠 앞에서 일부러 체면을 차리는 것 같아요. 아빠 걱정하실까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더 잘 먹고 있는 것처럼 말하나 봅니다. 그랬더니 젠칭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我还给你留着呢.
여기서 하이는 또란 뜻이에요. 게이 누구누구에게 리우 머무르다 유학하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남기다란 뜻입니다. 해석하면요. 나 또 너에게 남겨놓았다. 전 직역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것도 남겨놓았다는 말입니다. 진칭이 말해요. 니 비에샤 차오실러. 자, 여기에서요. 샤 이거는요. 멋대로 함부로 막연히 아무렇게나 이런 뜻이에요. 차오신 걱정하다 마음을 쓰다. 그래서 샤 차오신 하면요. 쓸데없이 걱정하다란 말입니다. 해석하면요. 아빠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자, 그러면 반복 학습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통화 그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영상입니다. 家的人挺多的，啊，耳朵，今天都坐不下了。你们不用惦记我啊。挺好的，行。那遥控器，我跟您说100次了，你看看那个遥控器的电池还有没有电。行了，我不跟你说了啊。哎，爸，哎，过年好。 啊， 이제는 지엔칭이 아버지가 어떻게 춘절을 보내시는지 묻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이 잘 지내는 척을 하십니다. 자, 지엔칭이 말해요. 家里人挺多的. 집에 사람 아주 많죠. 그러니까 집에 손님 많이 왔느냐. 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今天都坐不下了. 자, 해석하면요. 많아. 오늘 다 앉을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다 앉지도 못했다. 자, 이 말이에요. 你们不用惦记我啊. 자, 여기에서 你们은요. 찐칭과 샤오샤오를 가리킵니다. 不用, 뭐뭐 할 필요 없다. 惦记, 걱정하다, 염려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惦念, 想着, 担心. 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자, 해석할게요. 너희들 내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찐칭이 말해요. 挺好的就行. 아주 좋으시면 됐습니다. 안심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니 다행입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지엔칭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합니다. 那遥控器. 자, 遥控器 하면은 리모컨입니다. 그 리모컨 지엔칭이 말해요. 이제는 듣기가 귀찮은가 봐요. 리모컨과 관련된 얘기는. 我跟你说100次了. 제가 100번은 말했어요. 你看看那个遥控器的电池还有没有电? 단어 볼게요. 电池, 전지, 건전지, 배터리란 뜻이에요. 뒤에 있는 电, 전기란 뜻입니다. 해석하면요. 你看看, 좀 보세요. 자, 이런 말이죠. 그 리모컨 건전지가 아직 있는지 좀 보세요. 배터리가 아직 있는지 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行了,我不跟你说了. 行了, 됐어요. 我不跟你说了. 이제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끊겠다는 말이에요. 에이, 조금만 친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부분 보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컨도 리모컨이지만 요즘은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귀찮아하지 말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려야 하는데 가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진칭이 갑자기 미안했는지 아빠에게 말 한마디를 더 합니다. 爸,过年好.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은 톡톡 쏘아놓고 갑자기 마음에 걸렸는지 아버지께 설날 인사를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반복 학습해 주세요. 네 번째 영상입니다. 分手以后，我们就不要再见面了。芊芊，我走了。 이 두 사람은 정말 사랑했지만 가혹한 베이징의 생활이 둘 사이를 결국 갈라놓네요. 젠칭은 무슨 자포자기한 사람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게임만 합니다. 샤오샤오도 자기 옆에서 점점 망가져가는 젠칭을 보기 힘듭니다. 이젠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은 학습보다는 스토리 전개를 위해 넣은 짧은 영상입니다. 자, 그럼 샤오샤오가 하는 말 들어볼게요. 分手以后我们就不要再见面了. 分手 하면요. 이별하다, 헤어지다 라는 뜻이고요. 见面, 만나다 라는 뜻이죠. 자, 해석할게요. 헤어지고 나면 우리 더 이상 다시 만나지 말자. 다시는 보지 말자. 자, 이런 말입니다. 지엔칭은 샤오샤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헤드폰을 끼고 있어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샤오샤오가 한참 있다. 建青,我走了. 建青, 나 갈게. 자, 이렇게 둘은 이별합니다. 지엔칭이 뒤늦게 샤오샤오가 떠난 걸 알고 급하게 뒤쫓아갑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샤오샤오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사실 올라타서 샤오샤오를 붙잡을 시간이 있었는데 지엔칭은 샤오샤오를 잡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샤오샤오를 떠나보냅니다. 마음 아픈 영상이네요. 자, 마지막 영상 짧지만 반복 학습해주세요. 영화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 영화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울 모드였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가 다 그렇듯이 남녀 주인공의 행복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꼭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엔칭이 고향에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엔칭은 모든 의욕을 상실한 사람 같아요. 여기에서 언급한 체면, 중국어로 미엔즈라고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특히 이 미엔즈를 많이 중시한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 체면과 관련된 표현, 나종리엔 총팡즈가 있었죠. 능력은 안 되는데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능력 있는 척하다, 돈 있는 척 돈을 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참고로 이 의미와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死要面子活受罪입니다. 체면 때문에 생고생하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쬐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大家辛苦了，下次再见。